되게 오랜만에 찍는 것 같습니다. 좀 오래됐네요. 일이 많으니까 바쁜 사람들입니다. 그때도 사실 많은 걸 다루지도 못했지만 반박글이라고 이제 올라온 걸 2개를 다뤘고, 오늘은 피스 전망대라는 블로그에서 거기에 대해서 또 다시 질문? 그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반박글 읽어봅시다라고 저희가 영상 올렸던 거에 답글로 이렇게 누가 올려주셨어요. 핵심은 전혀 저희가 얘기했던 거랑 다른 포인트로 근거를 가지고 팩트 체크를 해라 라고 그렇죠. 저희들이 얘기를 했더니 그냥 말하지 말고 그거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대라고 했는데, 일단은 인정은 하나 했어요. 자기들도 모른다. 확실한 무엇인지 거는 솔직히 잘 모르고 있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라고 하면서 뭐예요? 80이 아니면 90이냐 70이냐 60이냐. 근데 기본적으로 좀 비판을 하시려면 근거를 논지를 좀 이게 아니잖아요. 지켜가면서 이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퍼센테이지 이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탈취라는 말 자체에 있는 거죠. 탈취라는 말도 문제고, 그리고 근거 없이 결국은 그냥 떠도는 얘기를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것도 문제고, 그것에 대한 걸 좀 정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모르는데 일단 얘기를 했고, 잘못됐다면 용서를 구합니다. 아니면 말고. 그런데 가정연합 측에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이건 굉장히 바람직하게 맞아요. 보입니다. 예. 근데 가정연합에서 만약에 대답을 안 하면 여기서는 더 이상 주장을 하면 안 되죠. 근거를 갖고 얘기한 게 그렇죠. 아니니까 더 이상 주장을 하면 안 되기입니다. 오늘은 이 공적 자산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너무 오랫동안 거의 뭐 특히 가정연합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뿌리 박혀 있는 어떤 인식 같아요. 자산을 누군가가 탈취해 갔다. 이 프레임이 너무 강력해서 사실 이 부분은 한 번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번 편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었지만 굉장히 많은 소문이 있었어요.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선가 나온 던져놓은 그 소문들을 진실처럼, 근데 여기처럼 나 팩트 체크한 적 없는데요? 누가 그러던데요? 사실 이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은 이미 사실은 더 이상 주장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저번 편에도 얘기했다시피 현 교권에서 필요해서인지 이 공적 자산에 대한 얘기는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은 주장하는 주체도 되게 뭐 어떤 이런 피스메이커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근거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막 말하고, 가정연합에 어떤 책임을 진 사람들도 뭐 그렇게 뭐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 피스 전망대,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대변이에요.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공적 자산 탈취에 갔다, 80%다, 뭐 혹은 조금 퍼센테이지를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데 아마 다들 근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알고 있지 않을 거거든요. 저희들도 사실은 관심 갖고 알아봤던 입장에서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역사적 팩트들을 설명을 오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적 자산이라고 하면 뭐를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일단은 우리 통일 운동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말 그대로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가장 큰 게 아마 UCI라는 걸 거예요. UCI가 뭔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UCI는 통일운동 전체를 통괄하는 세계 재단이에요. 이것을 UCI라고 부릅니다. 1977년 미국 워싱턴 DC에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현진님을 2006년 4월 17일에 이 UCI의 책임자로 세우시면서 분산되어 있는 전 세계 모든 자산을 하나에 결집해서 통합 관리를 해라.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함으로써 남북 통일이라든가 세계 평화운동, 우리의 통일운동이 추구하는 모든 섭리적인 내용을 위해서 최고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이제 책임을 지라는 지시를 주시죠. 근데 이 사실도 사실 식구님들은 거의 잘 모르시죠. 세계재단을 현진님이 책임 맡았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큰 일인데, 저는 이제 이때 제가 카프에 공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는데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잘 몰라요, 뭔지. 네, 뭔지 잘 UCI가 뭔지도 네. 저도 그때는 모르는데 세계재단을 현진님께서 이렇게 아버님의 지시로 맡게 되셨다라는 소식은 이제 알고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 어쨌건 당시에 부패한 교권들은 아버님의 지시로 현진님이 전 세계적인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면서 세계 순회를 하고 계실 때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뺏어가기 위해서 현진님이 책임지셨던 많은 섭리 기구들을 하나씩 통보도 없이 뭐 카프라든가 청년연합
가정연합이라든가 가정연합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을 다 자기들이 임의로 변경을 시킨단 말이에요. 막 취임식하고 네네. 마음대로. 네네. 급기야는 이제 이 세계 재단까지 욕심을 내게 된 거죠. 뭐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소송전이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도 이것이 끌고 가고 있고, 어쨌건 이 소송을 시작한 것은 2011년 5월부터 주도를 했던 게 누구냐 하면 당시에 이제 책임을 지고 있던 막내 문형진님과 문국진님이 주도를 해서 시작을 했는데, 배후에 어머님이 계셨던 것은 이제는 뭐 공공연한 사실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이것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그 뜻이 누구에게 있었느냐라는 걸 일단 명확한 겁니다. 최근에 그 어머님이 직접 증언하신 영상도 있었잖아요, 심지어. 그렇죠. 자, UCI에 대해서는 일단은 자세한 것은 오늘 얘기하자면 너무 큽니다. 나중에 좀 특집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현진님이 UCI 책임자인 것을 어떻게든 변경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한 대표적인 인물이 문국진 전 재단 이사장님이에요. 한국재단. 한국재단. 근데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것은 문국진 전 이사장이 취임하게 된 배경을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문국진 전 이사장이 취임하게 된 배경은 2006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현지님께서 2006년 4월 17일 날 UCI 이제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시고 나서 며칠 후입니다.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4월 23일에 여의도 관련한 중요한 회의가 있었어요. 그때 여의도 파크원 프로젝트에 대해서 국진님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관련 책임자들을 소집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시는 그러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어쨌건 아버님께서 여의도 파크원 프로젝트에 대해서 싹 정리를 하세요. 그러면서 사실 아버님은 현진님에게 직접적으로 세계재단을 책임진과 동시에 한국재단까지도 책임지게 하셨었고, 그 다음에 국진님은 형님인 현진님을 돕는 역할로서 이제 아버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국진님이 이것을 동의하지 않죠. 국진님이 아버님의 결정에 대해서 완강히 거부하고 반발하고 아버님은 경로하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어머님께서 현진님의 처소로 조용히 찾아오세요. 현진님에게 어머님이 국진이는 아무것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너가 한국재단 이사장은 좀 양보를 해라. 어머님의 논리는 뭐였냐면, 안 그러면 국진이가 사임하고 떠나게 되고 참가정에서 떠나고 그러면 우리 모두가 부끄럽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가 좀 양보를 해라 라고 현진님을 설득을 하세요. 그럼 현진님이 뭐라고 하셨겠어요?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면 아무리 어머니라도 제 생각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렇죠.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현진님은 참가정 안에서도 참가정의 포지션뿐만 아니라 이 모든 공적인 것들은 우리 것이 아니다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고 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린 그 기준에서 해야 된다는 건데,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현진님은 아버님이 결정하신 거니까 아버님과 같이 상의를 해야 합니다. 같이 상의를 하시죠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머님은 그럴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완강하게 현진님을 설득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바로 직후에요. 4월부터 8월까지 어머님과 현진님이 함께 UPF 세계 23개국 순회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제 고집을 부르시면 이게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진님도 곤란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계속 이렇게 설득을 하니까 현진님께서 이제 정 그렇다면 몇 가지 어머님이 약속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핵심은 여의도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재단에 관련된 공적 자산들을 맘대로 하지 않고 세계재단 앞에 명확하게 보고를 하면서 그 질서에 맞게 될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제 사이의 공적인 역할과 질서가 올바로 잡혀서 갈 수 있도록 어머님께서 적극적으로 협력하셔야 된다.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세요, 어머님이. 그리고 사실 그렇게 끝난 건 아니죠. 현진님은 그렇다고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대화 가운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아버님 앞에 그러면 상의를 드리자라고 하는데, 어머님은 아버지의 생각은 내 생각이랑 똑같은 거야 라고 하면서 보고를 드리지 않고 바로 2006년 4월 24일 공문이 나왔는데요. 국진님이 일방적으로 한국재단 이사장으로 취임을 해버리십니다. 이게 왜 팩트인가 하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 2011년도에 아버님께서 유럽을 순회하시면서 스페인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나는 국진이를 재단 이사장에 임명한 적이 없다라는 발언을 하세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버님의 허락을 받고 한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국진님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한국 재단 이사장에 취임을 하신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문제를 만들기 시작하죠. 먼저 파크원 개발 사업을 넣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태클이죠, 태클. 엄청난 태클이죠. 나중에는 이제 소송전까지 했고, 뭐 아시나요? 여의도 소송 문제는 3차, 대법원 소송까지 3차까지 가서 모두 패소했고, 한국 재단, 그러니까 그쵸. 소송을 일으킨 사람이 패소를 한 거죠. 패소했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소송까지도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3차까지 가서 다 패소를 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결국은 그때부터 그 권력을 이용을 해서 수많은 소송전을 일으키기 시작하죠. 어쨌건 당시 문국진 이사장은 어머님의 비호 아래 이렇게 권력을 딱 쥐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그 당시 이제 핵심 교권부들과 힘을 모아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드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실명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당시에 김효율 보좌관, 주동문 사장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함께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이제 이메일 등을 주고받으면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UCI를 찾아오자.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다 아버님 이름으로 아버님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찾아오자? 네, 찾아오자. 빼앗겼다라고 전제를 한 거죠. 자기네 건데 빼앗겼다 이거예요? 말할 때야 뭐 참부모님 거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얘기죠. 왜냐하면 자기들 마음대로 이것이 되지 않으니까 많은 사건을 벌이는데요. 일단은 음해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첫째로 뭐냐면 이 사람들이 아버님한테 뜬금없이 현지님이 700만 불의 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라는 보고를 올려요. 아버님 입장에서는 공과사는 분명하시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건 절대 안 된다. 제가 듣기로는 경로를 하시면서 진짜 그게 사실이면 감옥까지 보내야 된다 라고까지 화가 나셨다 그래요. 자, 문제는 그겁니다. 현지님이 과연 700만 불을 유용을 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나중에 이 사건에 대한 것이 밝혀졌는데 어떻게 밝혀졌냐면 현지님이 해명하신 게 아니고요. 아버님께서 계속 체근을 하시니까 주변에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보고를 드렸는데 사실은 이것을 혼자 결심하지 않으시고 당시 거문도에 계시던 아버님한테까지 찾아가서 상의를 드리세요. 그리고 아버님의 재가를 받고 도움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 내용이 아니죠. 근데 이 부분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트집을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현지님을 궁지로 몰려고 한 거예요. 근데 아버님은 그걸 기억을 못 하신 겁니다. 저 너무 많은 일들을 항상 결정하시고 그렇죠. 큰 일들을 다 진행하시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이 보고가 그렇게 오니까 아버님은 경로하시고 현지님은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려고 안 하셨대요. 왜냐하면 해명을 하면 다른 사람이 다치니까. 결국은 현지님이 해명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해명을 한 겁니다. 증언에 의하면 그렇게 해서 그 사건이 무마가 되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이 사람들이 김효율, 주동문 이런 사람들이 내려오면서 사과를 하기는커녕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도 많이 있다 라고 말하자면 선전포고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진실과 관계없이 얼마든지 참 아버님의 거짓된 보고를 드릴 수 있고 아버님은 그 기준에서 판단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도 되고요. 실제로 수많은 음해들이 이제부터 시작을 해서 수없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그 당시 2011년이잖아요. 자신만만하게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는 식의 표현을 할 정도면 그 사람들은 이미 많이 준비를 했다는 게 일단 한 가지 추측을 할 수 있고 자기들의 힘만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것도 사실 좀 추측이 되네요. 어머님이 이미 엮여 있다는 거는 그 당시부터 이미 현지님만이 오직 그 아버님이 가고자 했던 섭리적 방향성에 동의하고 주인되고자 하고 희망을 가지려고 했고 나머지 대부분의 다른 그림을 어머님, 다른 자녀분들, 부패한 교권 지도부는 지금 점점 보다 보면 결과로 알잖아요. 제도화된 종파로 가려는 큰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모두가 하나의 공감대를 만들어서 공격을 시작한 겁니다. 공공의 적, 현지님이 그냥 공공의 적이고 그 어머님을 중심으로 그 모든 교권 세력들이 다 일단 똘똘 뭉쳐있는 상태네요. 그 당시는. 문국진, 문형진.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식구님들이 고민을 하는 게 그거예요. 아버님이 모르는 게 어딨어. 아버님을 어떻게 속여. 이제는 생각하셔야 그런 돼요. 유아기적인 방금 그런 그런 사실을 봐도 아버님도 보고 내용에 따라서 그건 당연한 거지. 예. 그러니까 사실. 거기서 다 나온 거예요. 현지님이 아버님 뭐 실패했다 그랬다. 무슨 치매 걸렸다 그랬다. 메시아 선포를 하고 돌아다닌다.
라는 말을 한 사람들이 자기가 한 행동들이네요, 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아버님 그리고 치매 걸렸다고 결정적으로 하고 다니고. 탈선했다. 사실 이런 자기들 내용들이 얘기네. 이런 내용들이 근거 없이 다 나온 얘기고, 하지만 아버님은 걱정을 하실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그것은 안 되지. 이것만 쏙 빼다가 아버님의 지시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필요했던 거죠. 그 그렇죠. 말씀이 나오시게 만들고 그것만 포장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려니까 이제 아버님 말씀이 이제 통제되기 시작을 한 거죠. 요것도 이제 나중에 특집으로 얘기가 너무 커집니다. 어쨌건 700만 불 이 사건 이후에 다양한 사건이 벌어져요. 다 설명할 건 아닌데, 예를 들면 2100만 불 송금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법 송금 사건을 만들고 어쩔 수 없는 법적 절차를 만들어서 아들이 어머니를 고소했다라고 하는 사건도 만들어내고요. 그때부터 줄줄이 나오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식구들에게는 뭐 전용기를 훔쳐갔다 뭐다 하면서, 핵심은 뭐냐면 공적 자산을 훔쳐갔다라는 프레임을 만든 거예요. 식구들은 그냥 듣고 아, 저 사람이 가져갔나 보다. 피스 전망대에 보면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장난에 의해 본인의 손을 떠났던 워싱턴 타임즈도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러면서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찾아왔다. 여기 카페 댓글에 보면 그거 한번 대답해봐라. 공산주의가 무슨 뜻인지 알고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보고를 어떻게 했길래 아버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 일단. 그러니까요. 네. 워싱턴 타임즈에 대한 얘기도 사실은 나중에 설명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만, 너무 뻔한 거예요. 너 잘못했어. 아닌 증거를 대봐. 이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적 자산 탈취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저희한테 대라고요. 지금 탈취했다는 증거를 대야지. 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현진님이 이 공적 자산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었고, 실제로 아버님께서 고민하게 만든 잘못된 보고의 내용들은 팩트를 기반한 것이 없고, 그리고 그것을 뺏어다가 누가 가지려고 했을까요? 그거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가지려고 여기서 하죠. 정말 재밌는 사건이 있어요. 이 UCI를 빼앗기 위해서 무슨 일을 벌이냐면 선교회 재단이라는 것이 깜짝 등장을 합니다. 선교회 재단 뭔지 아세요? 사실 선교회 재단은 옛날에 IMF 때 여러 가지 위기를 돌파하는 과정 가운데서 잠깐 있었던, 사실은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재단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끄집어내서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화면 붙여주세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당시 전 문국진 이사장이 이 모든 것들을 빼앗아 오기 위해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면서 선교회 재단을 마치 세계 재단과 같은 위상으로 올리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한 근거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일 위에 어머님이 떡하니 이렇게 써있네요. 예, 이사장이라고 되어 있고, CEO가 문국진, 사무총장 김효율, 이렇게 해서 조직을 만들어 놓고 전 세계의 모든 재단과 모든 기관들을 통합하는 통합 조직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로 모든 재산을 다시 가져와서 통폐합하려고 했던 것이고, 이런 거 대부분의 식구님들, 대부분의 공직자들도 몰라요. 이런 내용은. 아니, 알 수가 없죠. 사실 네. 알려고도 안 하고. 네. 그러니까 문제지. 이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2100만 불 송금 사건을 이 선교회 재단으로 만들어 놓고, 공적 자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으려는 법적 절차에서 현지님이 그 각 기관의 책임자로 돼 있으니까 현지님이 어머님을 고소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쓴 거죠. 그 이후로 계속해서 나온 겁니다. 공적 자산을 탈취해갔다. 지금은 사실은 이 그림은 무산이 되었지만 현재는 또 다른 등장인물이 나타나서 또 다른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죠. 이 그림을 통과하는 사람이 바뀐 거죠. 표정 무슨 재단으로 바뀐 거 아니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쨌건 자기 밑으로 다 놨으니까. 뭐 누군지는 얘기하지 맙시다. 워낙에 권리침해 신고 뭐 이런 것들을 달인이라서 자기 이름 나오면 저희가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아실 거예요. 다 알죠. 이때는 사람들이 몰랐는데 지금은 다 알잖아요. 알면서도 당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도 지금도 이러한 자신들의 욕심을 감추기 위해서 내놓는 명분이 뭐냐면, 곽그룹이니 뭐니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자산을 다 훔쳐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훔쳐갔다 말았다는 말 자체도 이 사람들이, 이런 소문을 내는 사람들이 공적 자금, 공금, 통일운동에서의 공적인 이런 자산이라는 것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가 사실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냥 이게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통일운동의 식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로 이 운동이 목적했던 바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이렇게 쓰여야 된다는 그런 공적인 것이라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말 그대로 무슨 기업의 무슨 돈싸움 같은 걸로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천주사적 갈등이 이러한 재산 싸움은 아닙니다.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그러니까요. 섭리에 대한 관의 싸움이고 이것은 이제 부수적인 내용들인데 정말 중요한 어떤 섭리적인 큰 문제가 있었으면 그걸 계속 식구들한테 말을 하는 건 당연한데 돈 얘기를 10년 동안 그러니까 한다는 그 자체가 식구님들도 초점을 잘 맞추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산을 탈취해가는 몇 %니 여기에 더 이상 끌려가시면 안 됩니다. 진짜? 실제로는 그래서 이제 소송전들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재단이라는 것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거기 자체가 돈을 만들어내는 곳이 아닙니다. 비영리 재단이에요. 전 세계에서 이러한 섭리운동을 위해서 모여진 그런 기부금들이 거길 통해서 말 그대로 섭리 현장에 재분배되던 곳이었는데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자기들이 다른 데로 돌렸잖아요. 다 끊어버렸습니다. 일단 자, 끊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수많은 소송을 겁니다. 왜냐하면 소송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마음 아픈 거지만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 거예요. 이런 큰 소송, 그것도 이런 장기간 소송이 한두 개가 아니고. 보세요. 그렇게 기부금이 모여서 배분되어야 되는 세계재단에 모든 기부금을 끊어놓고 수없는 소송을 던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말려 죽이겠다, 고갈시키겠다라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처음에는 소송, 여의도 소송이나 모든 것들이 핵심 목표는 그거였습니다. 고갈시켜서 쓰러뜨리겠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지면 손들고 항복하겠지.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의 생각인 거고, 돈이 중요한 사람들은 돈이 없어지면 항복을 하는 거죠. 돈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돈이 있건 없건 그건 문제가 아닌 거고. 결국 자산이라고 친다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돼요. UCI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되어야 될 그러한 섭리적 목적을 향해 가고 있어요. 원래 책임져야 될 사람이 그대로, 누가 여기서 훔쳐간 것이 아니라 원래 책임진 내용을 이쪽에서 뺏어 올려다가 못 뺏어왔을 뿐입니다. UCI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더 이상 그러한 호도의 식구님들이 끌려가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를 탈취해갔냐라는 식의 말이 안 되는 질문을 하지 마시고 탈취라는 것이 맞는지 그 근거부터 일단 대셔야 돼요. 또 걱정스러운 건 이건 뭐 저희들만의 걱정이 아니라 아마 공직자들이나 많은 분들도 걱정하는 부분을 대신 얘기한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자산들을 청평에 있는 어떤 건물 짓기에 맞아요. 심지어는 요식업에 그러니까 무슨 아프리카 커피 사업? 네, 이런 얘기도 있고 섭리와 관계없는 수많은 것들에 탕진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죠. 그것을 누구의 허리띠를 졸라서 우리 일본 식구님들이라든가 많은 분들을 힘들게 하면서 이런 소송이라든가 섭리와 관계없는 어떤 건물 짓기나 이런 어떤 그런 내용으로 이것이 사용되고 있는 부분은 정말로 안타까운, 오히려 그런 거에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는 근거들도 다 있잖아요. 심지어 뭐 재단 이름도 바꾸고 뭐 어떤 개인의 이름으로 돼 있고, 사실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 정보가 수도 없이 있는데 이런 거는 그냥 나는 모른다 하고 근거도 없는 얘기에 이렇게 휩쓸려 다니는 그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가 대답이 되고 있는 걸까요? 일단 질문을 잘못했기 때문에 질문을 교정해주는 차원으로 저희가 했던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근거를 대라, 훔쳐갔다라는 말을 하려면 훔쳐간 것에 대한 근거를 보여달라라는 것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이 좀 이상하게 왔습니다. 퍼센테이지가 그럼 몇이냐? 퍼센테이지가 몇이냐?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어쨌건 본인들은 근거가 없다. 본인들은 근거가 없는데 그냥 말을 하고 있었다는 거고, 근거가 나타날 때까지는 절대 이 얘기는 다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가정연합 측에 이 근거를 요청을 했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언제쯤 나올지 가정연합 측에서 근거를 제시하면 다시 얼마든지 얘기를 해주시고, 근거가 없다면 다시는 이 얘기를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과해야죠. 해명. 진짜 이거는 10년간 이런 거짓말을 했다는 아니 여기 사과한다고 했어요. 만일 잘못됐다면 미리 용서를 구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 정도로 하시면 안 되고, 이 정도로 하시면 안 되고, 이 소문을 막 퍼뜨렸던 사람들이 정식으로 그거는 석고대죄를 해야죠. 이게 무슨 짓입니까? 1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확한 근거를 올려주시면 곧바로 수정하고 피스 전망대에 사과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탈취한 바가 없고 이런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사과문은 기대는 하지 않지만 스스로 반성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글을 쓰고 하는 분들이 내가 근거도 없이 얘기를 했구나 라는 부분에 대한 반성은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여기 뭐 워싱턴 타임즈 얘기도 나오고, 사실 우리가 대화 가운데서 너무 많은, 사실 식구님들이 과거에 한 번씩 들어봤을 만한 얘기들이 쑥쑥쑥 스쳐 지나갔는데, 사실 그 내용들 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설명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긴 하겠어요. 사실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책 한 권 추천드립니다. 통일교회 분열, 뭐 후원받지 않았어요? 후원받지 않았어요? 내돈내산. 이 책 보시면 여러분들이 궁금할 만한 팩트에 대한 것은 정말로 정확한 날짜와 근거와 주석까지 달아서, 한 가지 또 하나 드릴 말씀은, 많은 분들이 이 책이 발표됐을 때, 사실 저도 그랬어요. 뭐야 화가 났어요. 왜냐면 제목 때문에 그래요. 제목 때문에. 통일교회 분열이라고 하니까 아마도 많은 축복가정 여러분들이 정말 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저는 심지어 이걸 어떻게 읽었냐면, 지하철에서 출퇴근길에 막 읽었었는데 누가 이 제목 볼까봐 너무 창피해가지고 책 겉표지 안 보이게 막 이렇게 해놓고 읽고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이 설명 드리는 것은, 내용을 보면 분열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분열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말로 진솔하게 쓴 겁니다. 많은 노력을 통해서 근거를 모아서. 언제 한번 초대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인연이 쉽진 않네요. 어쨌건 추천드립니다. 여기에 사실 저희가 설명한 것도 그렇고 아주 자세한 팩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저 책을 보고 새롭게 알게 된 것도 정말 많았고, 파이오니어 카페 모든 이 정보의 보고예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오셔서 이렇게 검색해보고 그러시면 대부분의 모든 자료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최근에는 자꾸 뭐 권리침해 하면서 방해를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감출 수 없어요. 수년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뭐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 거라고는 저도 생각 안 하고요. 사실은 나눠야 될 얘기가 훨씬 많은데 뭐 차차 하나씩 계속 더 자세히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고, 본인이 축복 가정이고 어떤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가 참 부모님, 참 가정, 이러한 어떤 통일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상관없다라던가 대충 알아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와 직결된 문제니까 나와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잘 알아보셨으면 좋겠다. 사실은 이야기를 나눠도 좀 원리적인 내용, 섭리적인 내용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오늘은 좀 이런 좀 외적인 부분을 얘기하게 돼서 좀 마음이 끌끌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 좀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그럼 퍼센트 질문 하지 마시고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